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소폭이나마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따라서 거래대금은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렸을지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LIG-넥스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또 주목을 받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0.55% 상승해주면서 73,0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1.1% 오른 12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또 한 번 관심을 받았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4.32% 상승한 14만 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이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어제 매수세가 형성이 됐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4.69% 오른 89,3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LIG-넥스원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LIG-넥스원은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거래대금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탑5 종목들은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안에서 주가는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92%로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에 에코프로는 0.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31만 9천원, 에코프로는 66만 5천원에서 형성이 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주 반도체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주가 자체는 하락했습니다. 0.71% 밀려 내려갔고요. 11,2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주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 그 전 거래일에는 20% 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0.71%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종가는 11,2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또 YBI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고 이에 따라서 이 YBI로직스 8.92%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게이트는 26%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엑스게이트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LIG-넥스원을 살펴볼 텐데요. LIG-넥스원 제가 이 시간에 거래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어제 정규장에서도 LIG-넥스원이 무려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12만 8,1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LIG-넥스원은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60%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 증권가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는 노무라 증권이 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성장성을 확보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다울투자증권이 올해 약 99%의 매출이 다 순수 방산 부문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LIG-넥스원의 멀티플이 이번 인수로 인해서 정상화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번 인수권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IBK 투자
투자증권에서는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미 주력 모델인 비전 60 모델의 국내 판권을 국내 스타트업인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에 넘겼기 때문에 판권과 관련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반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앞서서 살펴드렸던 엑스게이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엑스게이트도 어제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양자컴 테마 종목인데요. 최근에 IBM 측에서 양자컴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소식을 전해옴에 따라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구팀이 극저온 분자 양자 얽힘을 구현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구동에 필요한 핵심 물리 법칙 극저온 분자로 양자 얽힘을 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자 정보 기술의 플랫폼을 만드는 첫 단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졌고요. 엑스게이트의 주가도 이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을 기록했던 탑5 종목들입니다. 보성파워텍과 성한, 헝성그룹, 나이백,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이 5가지 종목들 내에서 3가지 종목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보성파워텍이 10%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성한도 10%, 헝성그룹이 9.96%의 상한가를 가져갔습니다. 이 3가지 종목군들과 관련해서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파맵신, Y바이오로직스, 소룩스와 피델릭스, 에이프로젠 HNG가 있는데요. 우선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4% 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보성파워텍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보성파워텍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은 2가지 이슈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밸프나 펌프 등을 납품을 하는 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을 쪽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이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방침이라는 건데요. 신한울 3사 보조기기 계약 체결 즉시 총 계약 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11일에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원전 건설 사업에서 기자재 기업들은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는 대금을 받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이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주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투자 심리가 또 한 번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은 1조 918억 원이고요.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고 오는 2033년 10월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성한 살펴보겠습니다. 성한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미국 MP 머티리얼즈와 미국산 히토류 산화물 공급 계약에 따라 첫 구매 발주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에 MP 머티리얼즈와 연간 240톤 규모의 히토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성한은 앞으로 베트남 등 해외 공장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생산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구매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렇게 확산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성한에서도 10% 꽉 채운 상한가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헝성그룹 보겠습니다. 헝성그룹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인데요. 이 헝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87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87억 6,768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4년 1월 12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시간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 종목들도 함께 알아봤고요.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특징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에 있었던 특징 종목들 국내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작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상승으로 밀고 가는 모습에 긍정적인 투자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는 주 중반에 이번에 CPI라든지 PPI 그리고 12월 FOMC까지 중요한 이벤트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앞두고 일단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투자자들의 모습이 뉴욕 증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 정도 14,43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은 좀 부진했지만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에서는 메이시스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무려 19%의 강세 흐름으로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보시면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스와 더불어서 노드스트롬이라든지 콜스까지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유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자산운용사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인수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이미 메이시스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일단 인수가로 주당 21달러 선을 제시를 했었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딱 인수가인 21달러 선에 가깝게 상승하며 19% 폭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메이시스는 미국 전역에 백화점 매장을 거의 500여 곳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듯이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상당한 경기 부진과 침체를 겪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소비 행태 속에서 상당히 매출이 급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시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2조 원 정도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소비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시스의 경우 좋지 않았는데 인수로 인해서 이번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펼쳐졌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역시나 관련된 백화점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들 역시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 장기적인 불황을 돌파하는 것은 조금 아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정에 이런 쇼핑 소식들 덕분에 좀 오르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9월 고점 대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어제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감한 모습까지 펼쳐지고 있지만 일단 백화점 관련 종목들도 내년에 소비 둔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미국에서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일라이릴리인데요. 정말 시가총액이 큰 제약사 중 하나죠. 일라이릴리 2%가량의 하락으로 58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승인됐던 이 젯바운드를 주사한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한 지 1년 이후에는 오히려 요요 현상을 겪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지에 게재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이 없는 환자들이 젯바운드를 8개월 정도 투약하고 위약군으로 교체를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1년 만에 체중의 14%를 회복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10월에 노보 노디스크 역시나 체중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짚기도 했었고 일라이 릴리도 젯바운드를 출시하면서 이 장기적인 투약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 오늘 장 초반에는 거의 4%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었는데요.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락관 쪽에서 2% 정도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자에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 좀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펩트론이나 인벤티즈랩, 한미약품, 일동제약 대부분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일라이 릴리 젯바운드 출시 이후에도 약간의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요요 현상에 대한 분석들이 나왔다는 점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들 함께 묶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이런 시세와 굉장히 연동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코인베이스 글로벌, 라이어 플랫폼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일제히 하락했고요.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의 경우에는 무려 12%의 급락세로 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트코인이 이번에 7%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는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강세 베팅에 대한 대규모 청산이 촉발되면서 비트코인이 8월 18일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코인클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거래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소 9월 중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출회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일단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대체적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코인 관련 종목들 미시장에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 연동 살펴보셔야겠죠. 국내에서도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좀 미리 반영된 부분들도 있겠죠. 하나투자증권이나 T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위지트까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